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스튜디오 2017 다운로드를 이제 받으려면 다운로드 사이트에 가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7 1호 및 이전 버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럼 최신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아직 이전 그럼 최신 거를 하는 게 뭐 2017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일 또는 뭐 로그인을 하라 그러고요. 아마 로그인이 없으면 계정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커뮤니티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뭐 전체 기능을 아이디 매고에서 이거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으니까 코리안이 있나? 한국말도 있네. 그러면 여기가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사이트에 가보면 여기에 다운로드가 됐죠.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다 이제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9의 버전을 뭐 업데이트 할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다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설치가 됐으면 다시 와서 근데 이제 다 설치를 했는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인물에서 이제 있는 것처럼 미충족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이제 제어판에 가보면 여기에 비주얼 스튜디오 뭐 2015, 2017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설치를 했는데도 여기 있는데도 여기에 보면 이제 아직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고 넥스트를 해서 이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설치가 안 됐는데 충족이 안 됐는데 지나갈 것이냐. 그래서 yes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각 모듈들을 MySQL 서버의 각 모듈을 이제 설치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실행을 시켜 봐서 설치가 다 되면 아까 나왔던 뭐 비주얼 스튜디오가 뭐 없다 하는 거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행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잠깐 기다리면 모든 실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는 것처럼 모든 게 이제 설치가 다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치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 본인의 컴퓨터가 뭐 사양이 충분하지 않고 뭐 용량이 좀 작다 그러면 설치 옵션을 디벨로퍼 디폴트 해서 전부 다 설치할 필요 없이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여기 있는 MySQL 서버하고 MySQL 워크벤치하고 그다음에 샘플 앤 이거잼플스 이 세 개만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해도 됩니다. 이 세 개만 선택을 해서 이제 설치를 할 때는 우리가 그 설치 타입을 뭘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설치 타입에 보면 설치 타입을 선택할 때 보면 카스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설치 타입이죠. 그럼 그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설치 타입을 선택을 해서 요 세 가지 모듈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치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넥스트를 클릭을 하면 이런 것들이 product you are now 뭐 서로 you can 뭐 nf 저거 해서 이런 걸 서버나 라우트나 샘플은 이거 샘플을 뭐 다시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넥스트를 클릭하면 이 시스템을 이제 스탠드얼론으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클러스터 모드로 사용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실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스탠드얼론 모형으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만 내 혼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드얼론 모드로 이제 선택을 하고 다시 이제 넥스트를 클릭을 하면 컨피규레이션 타입은 뭐 디벨롭먼트 컴퓨터고 여기 그 다음에 뭐 TCP/IP는 여기에 포트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는 내가 내 PC에서 이제 하나의 컴퓨터만 사용이 되지만 컴퓨터가 알기로는 이 안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MySQL이라는 DB 서버가 있고 컴퓨터가 이 안에 MySQL이라는 DB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내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컴퓨터 안에서도 이 DB 서버를 접속을 하려면 어떤 포트를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MySQL DB가 어떤 상태로 운영되는가 하는 걸 이제 보려고 그러면 이 포트로 접속을 해서 뭐 그런 걸 이제 보는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포트를 3306 포트를 통해서 MySQL을 이제 접속을 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고 포트 넘버는 그냥 그대로 이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넥스트를 하고 나면 use strong password encryption에서 패스워드를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 하는 거를 이제 지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에 패스워드를 이제 입력을 하라는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 패스워드를 만약에 이제 잊어버리면 이걸 뭐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잘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 기억하는 그런 패스워드를 쓰거나 뭐 보안은 좋진 않지만 가장 간단한 뭐 그런 이제 패스워드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패스워드가 보면 약하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도 뭐 무시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나면 스타트. 그래서 MySQL 서버가 내가 PC를 킬 때마다 항상 실행되도록 할 거냐 아니면 그렇게 이제 하면 PC가 켜질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뭐 그렇지 원치를 않는다면 클릭을 안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 필요할 때마다 MySQL을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의 스탠다드, 그래서 시스템 어카운트를 사용하면 이제 시스템 유저 입장에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pply configuration 해서 execute를 하면 시스템이 다 여기에 맞게 이제 상황을 설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inish 하면은 시스템이 이제 다 잘 이제 만들어진 게 있는 거죠. 그래서 SQL 서버가 이제 컨피규레이션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라우트도 이제 하면은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스탠드얼론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체크를 하지 말고 그냥 finish 하면 이제 라우트는 컨피규레이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탠드얼론 컴퓨터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샘플 앤 이그젬플에 대해서도 이제 이거를 러닝을 해야 되는데, 유저네임은 루트인데 패스워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을 했던 그 패스워드를 해서 이제 체크를 하면 커넥션이 성공이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워드를 이제 항상 잘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 스텝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엑시큐트를 하면 컨피규레이션을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구성이 이제 다 끝났다. successfully. 그래서 finish 하면은 이제 컨피규레이션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next를 하면 MySQL 워커벤치 apt setup. 그다음에 뭐 쉘도 우리가 셋업을 하고 난 뒤 워커벤치가 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MySQL을 윈도우의 터미널 모드에서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또는 명령어 화면에서도 터미널 내지는 명령어 화면에서도 실행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명령어로 다 실행하려면 어렵죠. 그래서 그걸 쉽게 사용할 수 있는 GUI 개발 환경이 뭐냐 그러면 그게 바로 워커벤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커벤치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실행을 시켜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피니시를 하면 이제 쉘이 만들어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워커벤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MySQL에 대한 설치가 다 끝났는데, 이렇게 설치가 다 끝나고 난 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그러면 패스를 설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MySQL을 설치한 후 윈도우 환경 변수를 이제 해서 MySQL을 우리가 아무 곳에서나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 변수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제어판으로 와서 시스템 및 보안, 그래서 이제 시스템 하고 나면 고급 시스템 설정을 클릭을 하면 이게 환경 변수라고 나옵니다. 그럼 환경 변수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패스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패스를 보면 프로그램 파일 MySQL 쉘에 대한 빈만 패스에 들어가 있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MySQL을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디렉토리를 이제 한번 가보면
MySQL에 가보면 X86에는 이것만 있네. 그럼 프로그램 파일즈에 가서 MySQL을 가보면 MySQL 서버 8.0 하면 빈 디렉토리가 있고 빈 디렉토리 안에 mysql.exe가 있습니다. 그래서 MySQL의 쉘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것만 이 패스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MySQL을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추가를 하려고 그러면 패스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사용자 변수에 추가를 해줘도 되고 시스템 사용자 변수에 추가를 해줘도 되고 아무 곳에다 추가를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 만들기 해서 찾아보기 해서 이건 내 PC에 가서 C에 가서 D가 아니고 C에 가서 프로그램 파일즈에 가서 MySQL에 가보면 MySQL 서버 8.0 거기에 가면 빈 이 빈 디렉토리를 자동으로 찾아가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럼 빈 디렉토리 안에 아까 봤듯이 뭐가 있었죠? 빈 MySQL.exe가 있잖아요. 그럼 이 MySQL.exe를 실행하면 이 디렉토리를 자동으로 찾아와서 이걸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면 윈도우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MySQL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디렉토리가 환경 변수에 이제 추가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변수를 다 추가를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로 잘 실행이 되는지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설치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치가 잘 되는가 하는가를 이제 하려고 그러면 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명령어를 배울 건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윈도우의 요 명령 프롬프트에서 그래서 이제 윈도우의 명령 프롬프트를 이렇게 띄우고 난 뒤 그 명령 프롬프트에서 여기는 이제 요 디렉토리를 쫓아가서 거기서 이제 실행을 했는데 우리가 환경 변수에서 그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MySQL -u root 해서 -p는 패스워드인 겁니다. 그러면 엔터 패스워드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111 하면 이제 MySQL이 실행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MySQL의 명령어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 명령어를 다 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은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그 뭐 디자인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것만으로 하기엔 좀 불편하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MySQL 워커벤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최근에 추가한 앱 하면 이제 MySQL 워커벤치라는 게 뜨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MySQL 워커벤치를 실행을 하면 MySQL 커넥션에서 루트 계정으로 커넥션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면 여기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라. 그래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가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사키라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시스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월드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명령어에서 보면 사키라가 있고, 여기에 시스템이 있고 월드가 있고 3개가 있죠. 그럼 요 위에 있는 이 3개는 뭐냐? 인포메이션 스키마, MySQL, 퍼포먼스 스키마. 이건 뭐냐? 그럼 이거는 MySQL에 관리하기 위한 그런 자체 관리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체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죠. 그러니까 뭐 이걸 사용해서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어떤 뭐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고,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샘플 데이터베이스로 이 3개가 만들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서 MySQL을 이제 성공적으로 설치했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보다 보면 이게 항상 한 번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성공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뭐 윈도우 OS 설치하는 것처럼 설치할 때 오류가 자꾸 생기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해결을 하고 다시 이제 와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질 않고 어느 정도만 설치된 상태에서 그냥 오류가 나서 끝나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뭐 윈도우 설치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 다음에 설치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은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 제거에 가서 프로그램 그래서 이렇게 쭉 가보면 여기 보면 이제 MySQL과 관련된 이번에 설치한 것들이 이게 쭉 여기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인이 설치를 하다가 MySQL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됐는데 완전히 제대로 작동은 안 되고 무슨 오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걸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설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뭐 귀찮은 작업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시스템 내지는 컴퓨터하고 친숙해지는 방법이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 해결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무 문제 없이 혼자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제 MySQL에 대한 설치를 이제 종료하고, 이제 다음 실습에서는 실제 MySQL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아니면 또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작업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